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이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이번 주에도 이런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들을 저희가 팔로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는 이 QR코드 카메라를 켜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 국내 증시 지금 개장 후의 움직임은 증시 부양 관련해서 이 증권과 또 지주사,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반대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현재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체 지수 볼게요. 코스피는 1.94% 오른 지금 2,860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지금 0.75% 오른 760포인트를 지나고 있네요. 네, 이어서 또 수급 볼게요. 수급 보면요. 코스피부터 보면 개인과 기관의 지금 강한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지금 매수세를 해주고 있는 시장이네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살펴보면요.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개인 홀로 지금 팔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자세히 지금 시총 상위 종목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면요. 오늘 지금 AI 지금 정책 기대감의 AI 관련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대장주 투톱이 지금 강세를 띠고 있어서 전체 지수를 지금 상승 견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2달 만에 6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2.67% 오르며 지금 23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 밖에도 지금 바이오 관련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강보합세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 지주사와 또 금융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죠. 네, 그래서 KB금융도 지금 3%대 강세를 띠고 있고요. 또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지금 4%, 3%대 둘 다 지금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 시장이네요. 자, 그 밖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계속해서 흐름이 좋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3% 가까운 지금 파란불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면요. 네, 오늘 지금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도 2% 하락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HLB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파란불을 켜주고 있네요. 이어서 리가켄바이오 바이오주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오늘은 그래도 알테오젠이 강세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수급 보셨듯이 지금 개인이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어서 그래도 코스닥은 강보합권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시총 상위 섹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 정책 관련해서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증권과 지주사,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STO, 토큰 증권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실현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전자결제 관련주 섹터도 지금 상위를 올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오늘 지금 동양철강 지금 LNG 가스 관련해서도 지금 오늘 강세를 띄워주고 있는 시장이어서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지 잠시 후에 오늘 출연하시는 멘토님과 자세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 방송은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인베스테이너에 지원한 미래의 증권 방송의 꿈나무들과 함께 이 경제와 증권에 관련된 이슈와 주제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의 생생한 키워드들과 이슈들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팍스 인베스테이너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멘토님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또 멘토와 함께 두 분이 함께 출연을 해주는 방송입니다. 자, 그럼 오늘 출연하실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또 멘토분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라인업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우리 시장 지금 증권 지주사 또 지역 화폐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고 또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앵커픽과 또 두 번째 팍스 인베스트너의 이슈픽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핫이슈 앵커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트럼프와 머스크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킹메이커 역할을 자체했던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을 위해 무려 3,700억 원을 쏟아부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일론 머스크의 관계는 브로맨스라고 할 만큼 정말 대단한 사이였습니다. 가족들끼리 교류도 활발했고 삼촌과 조카 사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심지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이 테슬라의 자동차에 불매 운동이 일어나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차량을 실제로 구입을 하면서 누구든 일론 머스크를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에 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또 각 부처들이 일론 머스크와 충돌할 때도 항상 머스크의 편이었던 트럼프였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를 떠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사이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이 사태의 발단은 바로 트럼프 공화당의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부터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TV 인터뷰에서 곧바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SNS X에는 이 전기차 태양광 인센티브 삭감 법안은 그대로 두되 지금 석유가스 보조금은 전혀 손대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불공평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법안에 들어있는 쓸데없는 예산 낭비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가 독일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 중에 곧바로 일론에게 매우 실망했다. 그동안 나는 많은 도움을 줬고 또 일론은 그 법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머스크가 완전히 지금 이 말은 거짓말이다. 이 법안은 난 본 적이 없고 이 법안은 재정 적자를 늘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또 곧바로 우리가 머스크를 도와주지 않았어도 선거에 승리를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머스크가 다시 트럼프는 앱스타인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게 비공개의 이유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앱스타인 문건은 이 앱스타인이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인데 트럼프가 그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머스크는 약쟁이라고 비난을 했고 이 둘은 결국 이 우주항공 프로젝트인 스페이스 X의 크루드 드래곤 우주선 운용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지난 목요일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14%나 급락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인 지난 금요일에 화해의 분위기로 가나 싶었지만 지금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 전화 통화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이 둘의 사이는 미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지금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하루 이틀 만에 몇백조 원이 지금 날아간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 테슬라의 주가는 겨우 3%밖에 반등을 하지 못했고요. 국내 증시의 테슬라 관련주들 역시 이 2차 전지주들에겐 지금 현재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래도 호재를 뽑자면 그래도 이번 주 목요일 날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저는 그래서 김정철 멘토님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밸류체인 관련주와 또 그리고 이번 주에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가 있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 어떻게 보세요? 전략? 네, 일단 오늘 안 좋습니다. 일단 안 좋은데 특히 프론티어 같은 경우가 지적 관련주고요. 퓨런티어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오늘 퓨런티어가 마이너스 4%에서 현재 맞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옷이 좀 영하죠. 예, 영한데 여튼간에 자 보시면은 전기차 관련주를 한번 볼게요. 전기차 관련주는 오늘 다 망가졌어요. 오늘 다 LNF가 특히 LNF 차트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주이면 관련주일수록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LNF가 테슬라 직접 그 양극재 납품하는 회사인데 마이너스 10% 폭락을 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오늘 다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해가지고 코스피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잘 가고 있고 자동차도 잘 가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만 유독 안 좋다. 제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은
반등하면 매도해라. 항상 얘기했잖아. 2차 전지 반등하면 매도하라고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굳이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차 전지 올라오면 무조건 똥망치 때리듯이 매도해라 라고 얘기 드렸는데 결국은 뭐 안 하신 분 뭐 타시고요. 일단 향후 어떻게 될 건지 한번 PPT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몇 가지 준비해 놨는데 요거 좀 재밌는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주말에 저는 간만에 너무 재밌었어요. 주말에 제가 이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이 머스크하고 트윗을 서로 주고받고 트윗이 아니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트루스로 계속 얘기를 했고 머스크는 X로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여기서 계속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아 정말 진짜 이렇게 웃길 수 있나 이 두 분이 거의 두 분이 같이 잠을 자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저 할아버지랑 저 중년의 아저씨가 저렇게 막 브로맨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지 일단 저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앵커님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 앱스타인 문건. 앱스타인 문건이 뭐냐면 앱스타인이 이제 성접대를 한 혐의로 잡혀갔거든요. 미성년자 성접대인데 심지어 미성년자 성접대인데 그 한 혐의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 죽은 것도 되게 교도소에 죽은 것도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의문사예요. 이것도 의문사인데 네. 그 앱스타인을 조사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억만장자인데 그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이 미성년자 성접대를 여러 정치인한테 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가 그 중에 트럼프가 그 중에 한 명이다라고 공개 발언한 거예요. 근데 그 X 내용은 또 나중에 삭제했어요. 네. 예, 나중에 큰일 터질까 봐 삭제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누가 그 얘기를 했느냐 이제 또 트럼프가요. 네. 그 사람한테 머스크한테 네. 여기 써놨습니다. 자, 대단한 마약 복용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단한 마약 중독자다. 빅타임 드러그. 야, 이 정도 이것도 이슈가 있었거든요, 원래. 그게 뭐냐면 원래 그 사람이 원래 머스크가요. 원래 그 한참 선거 유세 도중에 그게 있었어요. 선거 유세 도중에 뉴욕 타임즈에서 일론 머스크 마약 복용하고 있다라는 그 의문의 보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어떻게 한 거냐? 확정시켜 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한테 트럼프 너 미성년자 성접대 받은 사람. 근데 그랬더니 트럼프는 머스크한테 너 약쟁이. 네. 너 마약했잖아. 이렇게 지금 주고받은 거거든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전입가경이다. 좀만 더 있으면 더 폭로될 수도 있는데 다행히 머스크가 먼저 꼬리 내렸습니다. 꼬리 내렸고요. 네. 일단 트럼프는 머스크 측근 제러드 아이작먼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있는데 항공우주국 미국 우주항공우주국 나사의 국장으로 제러드 아이작먼을 이렇게 추천했는데 트럼프가 이 국장을 딱 임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태 터지고 나서 바로 철회해버렸어요. 네, 바로 철회해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당장 머스크랑 대화할 생각 없다. 전화할 생각 없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전화한 거 아니냐. 두 사람이서 통화해서 잘 끝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트럼프는 당장 머스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당장 이제 우주항공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해서 머스크 사업에 대해서 규제하고 제재를 할 예정인데 하지만 이제 이렇게 나오면요 머스크도 가만 안 있어요. 머스크도 이미 뭐 2판 4판이죠 뭐. 머스크도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의 선거자금 지원할 가능성. 원래 머스크가 민주당의 선거자금 지원했어요. 원래 민주당 편이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맨날 머스크 이리저리 불러내놓고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머스크가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다 공화당 편 든 건데 결국 이제 저는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로봇하고 자율주행에 좀 집중하면 네.
그래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집중 못하고 있으니까 성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요. 만약에 트럼프가, 물론 트럼프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긴 한데, 아니 자기 기분 나쁘다고 중국하고 지금 현재 자율주행 경쟁 중인데 이거를 규제해서 일론 머스크 잡겠다고 미국 자율주행이나 AI를 이렇게 밑으로 빠지겠다라고 하는 거는 공경에 처하게 만들겠다 하는 거는, 물론 트럼프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트럼프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긴 한데, 트럼프는 오히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럴까? 설마 트럼프가 머스크 싫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을 완전히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릴까? 그러진 않을 거다. 그리고 자율주행 여러분, 자율주행의 현재 숀 더피가 미국 교통부 장관인데, 이 숀 더피가 트럼프보다 일론 머스크랑 더 친해요. 일론 머스크가 더 친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숀 더피는 지금 둘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편척해요. 트럼프 편척하는데,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하고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 쪽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에서 이제 지지율이 부진한 트럼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저 주말 동안에 너무 재밌었는데, 주말 동안에 무슨 네.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 진흙탕 싸움 플러스 갑자기 LA에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하고 LA 시민들하고 시위대하고 이제 붙었어요. 네. 붙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LA 시민들이 잘 끝날 일을 트럼프가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군대를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투입하니까 더 고생해. 지금 여러분 지금 아마 밤쯤인데 지금 아마 가장 심하게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장 심할 때인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시위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과거에 트럼프는 워싱턴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 워싱턴에 시위대가 난입하니까 지하 벙커로 도망갔거든요. 네. 겁은 또 많아. 이분이 겁이 되게 많아요. 네. 시위대가 아무 무장도 안 하고 그냥 행진하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지하 벙커로 도망가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하 벙커로 도망갔다가 안 되니까 뭐라 그랬냐. 군에게 얘기해서 시위대에 다리를 맞춰라. 총을 쏴서. 네, 그렇게 뱉었는데 그때 국방부 장관이랑 이제 다 말렸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금 여기서 총을 쏘면 난리 난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아니 내가 군 통수권자인데 내가 발포하라는데 왜 발포 안 하냐 라고 해서 그때 군이랑 완전 대판 싸웠거든요. 예, 그랬던 분이라 저는 트럼프도 지금 궁지에 몰려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죠. 이 정도면 거의 이게 만약에 앱스타인 문건이 만약 사실이면 트럼프는 바로 탄핵이에요. 바로 탄핵입니다. 근데 이 앱스타인 문건을 공개를 못해요. 사실인 거 못해. 왜? 미국 민주당에도 있어. 이 앱스타인 문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쪽 다 있어요. 양쪽 다 있으니까 공개를 서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전 만약에 하나라도 공개가 된다면 트럼프는 징역 500년형 정도 나와요.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만약 본인이 진짜 그거라면 약국에 다니신다, 약국에 약을 많이 받으신다면 네. 예, 이분도 진짜 큰일 난 일인데, 여튼간에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다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자율주행하고 로봇은 밀리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자율주행 로봇은 현재 경쟁 중에 있는데 여기서 삐끗하면 경쟁에서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경쟁에서 안 밀리기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론 머스크 좀 지원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히든 정보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네. AI 자율주행 카메라 모두 장비사입니다. 장비사고 이 회사가 테슬라 납품해요. 테슬라 납품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아까 마이너스 7, 8%까지 갔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4%까지 지금 줄였어요. 낙폭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들 초반에 많이 밀리겠지만 다시 올라올 거다라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올라오고 있고,
6월 10일 날 모르겠습니다. 이 행사가 로보택시 이 행사가 테슬라 로보택시 행사가 일론 머스크가 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트럼프 때문에. 네. 근데 저는 한다는 거 반, 안 한다는 거 반인데 6월 10일 테슬라 로보택시 만약 하게 된다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차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려서 이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아래 하단 QR코드 여기 QR코드 카메라 꺼내가지고 이렇게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바로 제가 이 종목명 뭔지 알려드리고 아주 쌉니다. 아주 싸기 때문에 지금 딱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픽 AI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히든 종목 주셨습니다. 이 종목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이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픽 볼 텐데요. 시장의 생생한 키워드와 이슈들을 팍스 인베스테이너 박유리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박유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팍스 경제TV 팍스 인베스테이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한 이슈톡에는 이재명 대통령 신정부 2차 추가 경정 예산 관련주들 알아볼 텐데요.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중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요. 국내 증시 지난 일주일 사이 급격하게 상승장으로 바뀌었는데 바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인데요. 물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과 신정부의 민생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 그리고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신정부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야근을 했고 첫 번째 행정명령 자체도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비상경제점검 TF가 2차 추경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을 불러서 국무회의를 지속하는 등 2차 추경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추경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전국에서 이뤄졌는데 13조 8천억 원의 규모로 처리된 1차 추경의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가 이미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원했기 때문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2차 추경은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과거 추경의 규모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추경의 규모가 매우 커졌으나 10조 원 정도 수준이 중급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1차, 2차 합산한 추경 규모는 규모 자체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평균적인 성장률을 고려하면 과거 10년 평균 24조 원을 싣고 성장률은 최대 GDP 성장률 0.4% 정도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1차 추경 13조 원에 2차 추경 20조 원을 합한다면 GDP 성장률 0.6%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논의로 가장 뜨겁게 움직이는 테마 바로 지역화폐 관련주입니다. 지난 1차 추경에서 지역화폐가 4천억 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해서 내수 소비를 늘릴 계획인데 재정 여건상 소득 하위 계층에게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행하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2조 원도 추진하면서 지역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 관련주들 그리고 다른 추경 관련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팍스 인베스테이너 박유리였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보고 왔습니다. 역시나 신정부 관련해서 김정철 멘토님 2차 추경 논의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이 지역화폐 관련주들 오늘 지금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지금 29%나 거의 급등하고 있고 코나이도 14%나 지금 급등을 연출하고 있는데 코나이 한번 공략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관련주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한번 공략했던 게 아니라 예. 이 방송 첫 번째 히든 종목이 코나이였어요. 네. 박유리 캐스터님, 박유리 임팍스 인베스터너 우리 박유리님이 첫 방송할 때 그날 제가 가지고 나온 코나이가 무려 그 다음날 상한가. 그냥 이게 이 방송이 대박이 터지려고 그랬다라고 전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제 컨셉은 뭐냐?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63%밖에 수익을 못 냈어요. 왜냐하면 오늘 더 들고 있었잖아요. 더 갔어요. 오늘 89%, 90%까지 갔는데 제가 너무 일찍 수익 실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수익 실현했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빨리 수익 실현해가지고 63%밖에 수익을 못 냈어요. 원래 90% 수익 날 걸 63%밖에 못 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 네. 정말 너무 정확하게 맞췄어요. 너무 정확하게. 어떻게 정확하게? 팍스 인베스트는 첫 방송 첫 번째 히든 종목에서 제가 이 종목은 그게 이제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이었거든요. 이 종목은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추경이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지역화폐로.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 소름이 돋아야 돼요.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바로 추경이 바로 들어갔죠. 네. 추경 들어가면서 바로 전국민 25만 원, 전국민 25만 원을 주면 참 좋을 텐데 저도 25만 원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전국민 25만 원 저는 참고로 여러분 전 국민한테 돈 주는 게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전 국민한테 100만 원 줬어요. 네. 예, 근데 그거 전 못 받았거든요. 그 소득이 좀 높다 그래가지고 이번엔 전 받을 수 있을지. 예, 저도 근데 이 전 국민 25만 원 어떻게 줄 거냐? 그냥 돈으로 주면 돈이 안 도니 지역화폐로 줘서 그걸 몇 달 내로 그냥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지역화폐를 주겠다. 그럼 네. 시간 내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정책인데 제가 이걸 여러분 예상을 했다니까요. 미리 예상을 다 하고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왜 수익을 제가 일찍 실현해가지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과가 빨라요 원래. 네. 여러분 사과는 항상 조건 없이 빠르게 변명하지 않고 하는 게 딱 근데 제가 사과 정말 잘하는 편입니다. 제가 여튼간에 자 우리 정치인들도 이렇게 좀 사과를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과를 잘 안 하더라고요 다들 어떻게든. 자 여튼간에 이제 이런 상태인데 현재 오늘 이제 근데 지역화폐 관련주가 이것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쿠콘이라는 지역화폐 관련주가 있는데 요 종목도 그러니까 이게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그 중간에 과정을 담당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여기도 쿠콘 같은 경우도 6월 5일날 상한가를 갔고요. 그러니까 코나이가 원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투대장인 쿠콘이었는데 쿠콘이 오늘 한 6% 정도밖에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급등하다가 15%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밀리고 있고 코나이가 이제 이 지역화폐 실제적 발행하는 회사인데 발행하는 회사가 이 회사도 한 13% 정도 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이쪽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는 거 뭐냐면 종목이 기껏 해봐야 뭐 코나이, 쿠콘 그다음에 뭐 웹캐시 뭐 이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가 끝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은 이게 좀 더 확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점점 늘어나서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종목도 다른 종목 더 엮이고 있어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갤럭시 머니터리 같은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전혀 움직임이 많이 없던 종목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조금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지역화폐 관련주로 그냥 인정만 그냥 지역화폐 관련주구나 했다가 오늘 갤럭시 머니터리가 상한가를 가면서 얘가 대장이 된 거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좀 계속 좀 보셔야 된다. 한국정보인증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거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플러스 이 갤럭시 머니터리, 한국정보인증 이런 회사들은 플러스 뭐가 있냐면 가상화폐 관련한 또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또 있어요. 그 정책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제 IT생 글로벌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코나이 마찬가지 지역화폐 관련주로 IT세 글로벌도 오늘 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종목도 괜찮지 않을까 계속 좀 얘기 드리고요. 결국 지역화폐 관련주들은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막 이제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만약에 좀 눌림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 제가 너무 일찍 수익실에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절이라도 올려드리고 싶은데 저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을 좀 바라보셔야 된다. 그 자세한 매수 관점 타점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화폐 관련주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멘토님 최선호주 네. 하나 뽑아주시죠. 제 선호주도 뭐 코나이죠. 코나이가 코나이요? 제일 선호주인데 코나이가 이미 이제 그동안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그러니까 기존의 1차 추경에도 코나이가 정책적으로 들어가 있었고 계속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코나이가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저는 얘기 드리지만 만약에 이번 추경이 성공하잖아요. 이번 추경이 성공해서 아까 그 인베스트너인 박유리 씨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에서 0.4에서 0.6% 정도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을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0.6 이상 가서 만약에 GDP 성장률 1% 정도 끌어올린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거 내년 지방선거 때 이게 화두가 될 거다. 내년 지방선거 때 지역화폐 안 하겠다고 하는 데는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당은 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이쪽 당은 지금 현재 집권당 여당은 대승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성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현재 정치권과 그다음 소상공인 이런 데들의 엄청난 역학강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꼭 성공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코나이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고 코나이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원래 맞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지역화폐 관련주 최선호주로 지금 코나이 짚어주셨는데요. 코나이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휴대폰을 켜서 인식을 해서 들어오시면요. 오늘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 오늘 시장 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증권과 또 지주사, 지역화폐는 이야기를 나눠봤고 증권과 지주사 관련들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두 이 섹터? 두 섹터,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오늘 좀 사실 그러니까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시가총이 좀 작아서 네. 사실 이게 올라간다고 해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제일 영향을 세게 주는 건 바로 이 지주사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 지금 KB금융 오늘 추가 상승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증권주가 상당히 강한데 키움증권 오늘 9%나 오르고 있어요. 오늘 거의 주도한다고 이 시장 주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전체 섹터만 보셔도 시장 맵을 보셔도 금융 쪽이 가장 빨간색이 제일 세죠. 그렇죠? 빨간색이 제일 강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카카오뱅크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강하고요. 키움, 카카오페이 오늘 카카오가 다 강한데 카카오가 제일 강하다는 거. 그다음 근데 거기에서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도 강하고 거기에 카카오페이가 또 지역화폐 또 엮여 있어요. 네. 지역화폐 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융지주사들이 상당히 강하다. 그다음에 지주사들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키움증권 상당히 지금 현재 강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을 좀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종목도 그럼 전 뭐 봐야 됩니까? 이제 가면 늦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앞으로 볼 종목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럼 이제 어떤 종목을 위주로 보느냐? 여기 보시면은 PBR이 일단 좀 낮은 종목들 좀 보세요. PBR이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PBR이 0.75면은 그렇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PBR이 낮은 종목 중에 제가 지난주에 이 팍스 인베스트엔에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 바로 뭐가 있느냐?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던 제가 이거 수익률 작성 못했는데 BNK 금융지주가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를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이 종목은 겨우 1%밖에 안 올랐어요. 별로 안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좀 더 이런 종목을 좀 보는 게 낫다. BNK 금융지주가 안에 증권사랑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심지어 이 종목은 PBR이 0.32배. 아직도 낮아요. 아직도 낮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주 금융지주사의 증권사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올 때도 수혜를 받고 모든 걸 수혜를 받기 때문에 전 BNK 금융지주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원전 관련주들에서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주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좀 보시면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이거든요. 그럼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이면 건설사들이 필원적으로 괜찮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추가로 경협주, 오늘 경협주들도 상당히 좀 지난주부터 괜찮아서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경협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도 좀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종목인데, 지금 지난주에 얘기했던 종목 수익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난주에 얘기한 거 리뷰는 한번 해드려야 되니까, 네네. 지난주에 요 관련주로 제가 얘기드렸던 종목이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인데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왔던 대우건설이 얘기 드리고 금요일날 7%로 싸버렸어요. 근데 대우건설이 7% 쏘고 지금 다시 내려왔죠. 네. 이런 거 뭐라 그럽니까? 감사합니다. 두 단어로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해요. 다시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대우건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로 추가로 준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료 추가로 준비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그리고 AI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속 지금 오늘 또 강세인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정부 정책 관련해서 AI 관련주들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AI 중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강하고, 솔트룩스도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근데 사실 이런 종목 다 필요 없다. 이 종목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 제가 이걸 작성할 때, 제가 이걸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좀 늦었어요. 제가. 이게 좀 깔아앉으면 제가 쓰려고 그랬는데 깔아앉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스물스물 올라와서 다행히, 근데 조금 지금은 조금 좀 밀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 시세를 봐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이고 공급망 AI 관리 프로그램 관련주고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요즘 핫한 회사 하나에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뭐 삼성 SDS 뭐 이런 데 납품하고 있고, AI 관련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몇 없는 흑자 기업입니다.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코난 테크놀로지보다 이 종목이 더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종목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관련해서는 증권 관련주 PBR 낮은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해주셨고요. 또 오늘의 히든 종목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고, 지금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 중에서도 몇 없는 흑자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